개인 맞춤형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맞는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러면 과목별로 어느 분야들이 좀 떨어지고 어느 분야가 낫는지 정확한 좌표들이 나온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전국적인 수준에 비해서 그러니까 거기 무슨 AI를 이 활동해보는 그러니까 들어와서 그 빅데이터에 포함된 사람들이 얘기지만 그 평균적인 수준에 비해서 이게 남는지 모자란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일종의 그 학력 격차에 대한 그러니까 학력을 올려야 되는 대상과 수요가 나온다 이거죠. 분야가 그걸 가지고 이제 AI에서 프로그램까지 제시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AI 학습 진단 체제를 갖춰서 맞춤형 공교육을 실시한다 하고 이렇게 짧게 말씀드릴 수 있고 기계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이게. 기계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학교의 교실 안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고 역부족이죠.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AI로 진단하는 선생님들께서 학생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아시면 그쪽에 보조교사를 좀 써야 된다고 봐요. 보조교사는 이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대학생들일 수 있고 또 선생님들 중에서 그걸 할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서 물론 보상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지역사회에 가지고 있는 그 학부모를 비롯한 그 전문가 그룹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역량이 이 교육 격차를 줄이고 학력 저하를 다시 강화시키는데 동원돼야 된다. 어떤 식으로 그거는 이제 그 지역 사회에서 예를 들면 이런 아까 말씀드린 진단 프로그램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런 구체적인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필요하다 하고 지역 사회에 알리면 그 지역 사회에서 거기에 맞춤형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게 만약에 적합치 않다고 학교나 교육청에서 우리가 판단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좋은 여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천이나 어쩌면은 뭐 포천이나 가평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좀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런 그 인적 풀이 그럴 경우에는 옆에서 교육청에서 도와줘야죠. 교육청에서 그런 부족한 지역은 여기 그렇게 보완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지역 편차에 따른 학력 격차도 올리고 그다음 개인적인 어떤 그 환경에 따라 생기는 학력 격차도 올리고 이게 둘이 가는 크게 말씀드리면 이제 AI 그 학습 진단 체제로 맞춤형 공교육을 하고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이 학교 밖에 지역사회 인재들을 참여시키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거기에는 이제 학생 또 교사 학부모 등 전문가 그러니까 대학이 있으면 대학 교수도 좀 참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참여를 해야죠.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육청이 그걸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그건 돈 들어가죠. 재정 마련해야죠. 하고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은 써야 됩니다. 국가의 의무라고. 제가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동안 이제 그 교육 정책이 한 12년 동안에 어떤 불합리한 부분을 받았냐면요. 그 건설 기업인들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 부지를 기부 체납을 했어요. 그렇죠. 과거엔 그랬죠. 예. 근데 현재도 지금 그걸 그대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흔히 얘기해서 1군 건설은 괜찮은데 3군, 4군 건설사들은 학교 부지를 채택을 해서 넘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불합리한 부분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그 부담을 그대로 안고 가고 있거든요. 왜 그럼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기업에서는 거기에 대한 손실을 당연히 분양 쪽에다가 전가를 시키겠죠. 근데 이제 교육 정책이 학교 부지를 다 기업인들한테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명분 하에다 떠넘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차후에 좀 교육감님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지금 학교가 아마 대부분 포화 상태로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중학교는 몰라도 그래서 초중을 그냥 병합해서 통합학교를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 이런 거를 제시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통합학교는 전 좋은 모델로 봅니다. 예.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 통합학교는 좋은 모델로. 그래서 이제 지금 한간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초중을 통합을 해서 요즘같이 이렇게 좀 힘든 시기에 또 이제 초등학생들이 좀 점점 수가 주는 추세란 말이죠. 그래서 초중을 같이 이렇게 병합을 해서 가는 게 어떤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은 저는 예. 필요하다고 봐요. 예. 그리고 어쩌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같은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이 통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학교 부지는 과거에는 뭐 기업들이 뽑지만 그 분양가에 되게 얹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얹어 내는 게 이제 그 당시에는 학교가 들어오면 그게 다 가격에 반영되니 네네네. 사실상 그만큼 이익인 거다. 예, 학교 예. 없는 데와 학교 있는 데와 당연히 차이지는 뭐 당연한 거다 했는데 그런 부담들이 아마 조금 분양가를 좀 이렇게 향상시키는데? 누르면서 예. 그렇죠. 양성되니까 그걸 누르면서 억지로 누르니까 부작용이 그 학교 부지는 저 1000세대 미만은 안 해도 좋다. 네네. 이게 규정을 고쳤단 말이에요. 예. 왜냐면 아파트 공급이 안 되니까. 네네네. 그게 이제 원인이 돼서 지금 사실은 그 새로 생기는 신도시가 다 학교 부정 문제가 생기는 그 거죠. 아직도 이제는 그게 평비한 부분이요. 네. 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자 교육청과 그 해당되는 시청이 서로 핑퐁치기 한다 그러죠 한마디로 네.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게. 그게 결국은 기업인이 떠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업을 해야 되겠고. 예. 인허가권을 뭐 양쪽에서 그런데- 쥐고 있으니. 그런데 학교가 사실 법적으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사업 시행을 허가하는 거는 전 행정 잘못하는 거죠. 예. 교육시설을 안 넣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생기는 지금 모든 신도시의 문제가 하여튼 이 학교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가 이제 부지를 확보하고 여기에 학교를 지을 수 있게 조성하는 건 뭐 당연한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고 분양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어서 저는 그런 신도시나 아니면 이제 하나의 유형은 그 학생 수가 모자라는 부족한 지역들 네네네. 이런 지역들은 학생 수를 확보하고 여기에는 이제 없는 부지를 확보하는 거예요. 여기 위해서 이 주거 그다음에 문화 체육 그죠? 그러니까 문화 체육 주거 복합 공간이 되는 이런 주거 복합 타운을 만들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네. 그거는 구체적으로 좀 더 다듬어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제 얼마 전에 기흥 그 단지에 갔었어요. 네네네. 학교 부지 조그맣게 하나 있는데 그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중학교 부족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나면 고등학교 부족하고 계속 문제 생겨요. 근데 거기다가 아예 그러니까 주상복합의 변형이죠. 저 문화, 체육, 저 학교, 그 다음에 이제 주거가 되는 이 다음에 운동장 없는 학교를 만들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실내 체육시설을 갖춘 주거복합 타운을 만들어서 그런 학교 수요를 우선 대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장은 필요하면은 사실은 지금 저 잔디구장 깔린 운동장 많거든요. 그런 데를 연구원 뭐 가서 야외 수업 하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실내 체육할 때는 그 안에서 하고 야외 수업이 필요할 때는 밖에 나가서 이런 유연한 형태의 학교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문제는 지역 사회 또 다른 국토해하고 이 굉장히 그 협의해야 될 게 많아요. 저는 그래서 그걸 한번 그런 아주 시범단지 같은 데서 이렇게 몇 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문제를 저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후보님 지금 시간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하나만 좀